20년 불면증 끝에 수면제 버린 70대 할머니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79살 이정숙 할머니예요. 예전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왜냐면 나는 20년 넘게 밤마다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던 사람이었거든요. 밤마다 시계만 쳐다보며 이번엔 언제 잠들까 하는 생각에 아침 해 뜨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몽롱해서 중요한 약속도 깜빡하기 일쑤였어요. 삶의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수면제도 점점 양을 늘려야 겨우 잠이 오니 이대로 평생 수면제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싶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섭던 수면제를 싹 다 버렸어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밤이 두려워진 79 할머니의 고백. 젊었을 때는 잠 못 드는 밤이 없었는데 60이 가까워지면서 밤마다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새벽 2, 3시가 훌쩍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은커녕 얕은 잠만 자다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다시 잠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머리는 멍했어요. 밤새 삽질이라도 한 것처럼 피곤했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 제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밝았던 제 성격도 점점 어두워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었고요. 매일 밤 찾아오는 잠 못 드는 고통은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녁만 되면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냥 하루라도 푹 자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 없었죠. 이장약도 소용없는 밤, 잠 못 드는 악몽이 시작되다. 처음엔 그저 잠이 좀 없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밤이 오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은 천근만근인데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침대에 누우면 꼭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새벽 2시, 3시는 기본, 심지어는 해 뜰 때까지 멀뚱멀뚱 깨어있는 날이 허다했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처음엔 한 알로 겨우 잠들었는데 갈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엔 2알, 3알로 늘려 먹어도 잠깐 잠이 드는가 싶으면 금세 다시 깨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지만 잠 못 드는 고통 앞에서는 그마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만 약에 의존하게 됐어요. 밤마다 잠 못 드니 낮에는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어요.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자꾸만 심술만 났던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손주들 재롱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매일 가던 경로당 발길도 뜸해졌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활기 넘치던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병원에도 자주 드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 신경성이라면서 잠을 잘 자야 한다고만 하시는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모습이 걱정됐는지 우리 딸은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도 잘 못 주무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하고 안쓰러워했어요. 사이는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 주고 손주들은 자기들 용돈 모아서 비싼 영양제를 사주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나 하나 때문에 온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잠 못 드는 밤이 더 늘어났죠. 정말이지 이렇게 살다가 병이라도 얻는 건 아닌가.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아졌어요. 삼장 치매 올까 무서워 마침내 찾은 병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밤마다 뒤척이는 나날이 길어지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낮에는 자꾸 깜빡하고 어지러질해서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 먹고 딸아이 손잡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수면제 종류며 잠들기 전 습관까지 자세히 물어보셨죠. 여러 검사도 진행하고 나니 제 몸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알게 될 거라는 희망과 함께 혹시 심각한 병일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며칠 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만성불면증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수면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어머님은 거기에 수면제 의존까지 더해져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죠.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수면 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믿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걸 그때 깨달았답니다. 사장 수면 전문의에게 찾은 진짜 꿀잠 비법. 2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던 내게 전환점은 수면 전문의와의 만남이었어요.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약은 임시 방편일 뿐 진짜 잠은 규칙적인 습관에서 옵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깨닫고 약 없이 잠을 찾을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3가지 꿀잠 습관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과 주말에도 예외 없이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둘째, 잠들기 1~2시간 전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잠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쓰고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잠시 침실 밖으로 나와 쉬다가 다시 졸릴 때 들어가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솔직히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선생님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수면제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조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잠이 쏟아진 건 아니었지만 내 몸이 조금씩 건강한 잠을 향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5장 작은 습관들이 만든 변화의 시작.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니 정말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으니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니 쉽지는 않더군요.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작은 것부터 꾸준히라는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씩 실천해 봤습니다. 우선 낮잠 자는 시간을 확 줄였어요. 점심 먹고 나면 꼭 1~2시간씩 자야 힘이 났는데 이제는 딱 15분만 눈을 붙이거나 아예 낮잠을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도 앞당겼어요. 예전엔 밤늦게까지 TV 보면서 간식도 먹고 했는데 이제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야식은 아예 끊었죠. 자기 전에는 꼭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은 아예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뒤척였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새벽 2시에 눈이 말똥말똥 뜨이는 일은 줄어들었고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조금씩 일정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수면제는 여전히 먹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언젠가 줄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조금씩 줄여나가 보자고 용기를 주셨거든요. 물론 매일매일이 똑같진 않았어요. 어떤 날은 또 잠 못 자고 뒤척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제 몸에도 조금씩 꿀잠 습관이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진짜 비밀을 알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6장 기적 같은 변화, 내 인생에 꿀잠이 찾아왔어요. 글쎄, 제가 요즘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예전엔 밤마다 한숨 푹푹 쉬며 수면제에 의존하던 제가 이젠 알람 없이도 상쾌하게 눈을 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는 게 습관이 됐어요. 수면제. 이제 서랍 속에 고이 모셔뒀어요. 가끔 불안할 때 한 알 먹을까 싶다가도 내 몸이 스스로 잠드는 걸 느끼면 굴이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잠을 잘 자니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엔 눈 뜨는 것조차 피곤했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예전엔 금방 지쳤는데 이젠 한참을 뛰어놀아도 거뜬해요. 우리 애들이나 친구들도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 정수가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하고 묻곤 해요. 잠 잘 자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몰랐지 뭐예요. 물론 가끔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아요. 괜찮아, 내일은 더 잘 잘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아요. 이게 다 내 몸의 리듬을 알아가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낸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비결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제가 실천했던 꿀잠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7장 꿀잠을 위한 작은 노력 이제 시작하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시달리던 불면증을 이겨내고 이제는 밤마다 꿀잠을 자는 비법 어렵지 않으셨죠? 중요한 건 꾸준함과 작은 노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수면제 없이도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꿀잠 비법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활기차게 생활할 또 다른 건강 비법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